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에 서술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관찰해오고 연구해온 것을 먼저 자세하고 서술해드리고 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내용을 이어서 제가 관찰하고 연구해온 내용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적인 시점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써야 하기에 먼저 길더라도 제가 관찰해오고 연구해온 내용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방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녀부 특전대원이 저희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 전도를 시도하고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안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대는 신천지에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러 다니는 특전전도대원을 약어로 특전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닌 본래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있던 사업장의 사장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갔다가 우연히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 저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당시 학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녀부 특전대원은 저희 어머니나 어머니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보다 제가 더 전도하기 좋은 대상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12월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자세한 상황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면 저희 신원이 특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특수하게 전도된 사례입니다. 그 특전대원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찾아가서 저희 얘기를 듣고 저를 꿈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꿈에 나왔는데 저희 모습이 새까맣다가 하얗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 전도사라고 했기에 저는 기존부터 신앙을 열심히는 아니지만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약 2시간가량 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 할리스 카페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카페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2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 3번을 만났죠. 3번째 만나는 날 동일한 장소인 카페에서 저에게 성경의 씨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얘기해준 내용은 누가복음 8장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비유를 설명해주며 말씀이 씨이며 이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안에는 씨가 있기에 그 씨를 심으면 다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제가 그들의 커리큘럼대로 진행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자 저에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처음 듣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특전되어 온 사람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특전대원은 저에게 당신이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읽어봤는데 이걸 모르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지 않고 그저 책만 읽고 다 이해하면 학원이나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20대 초반이던 저에게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논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특전대원은 알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지금 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잠깐 시간이 남는데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딱히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고 그저 본인의 생각은 저렇구나 싶었습니다. 잠시만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긴 곳은 자기가 아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사실 복음방 홀이라고 지칭하는 복음방 교육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더 얘기하고 나가는데 홀 입구 앞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온 특전대원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서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왔던 특전대원 그 남자에게 저에 대해서 소개해주자 그 남자는 자신이 명성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상이 좋으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왔던 그 특전대원을 통해서 연락해도 되니 부담 없이 연락하자고 하길래 제가 그러자고 해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다음날 저에게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냐고 명성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자고 하고 장소는 그 남자와 맨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에 저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성경을 다 읽어보았지만 어려워서 잘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성경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기에 저는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날부터 성경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첫날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이름이 뭔지부터 선과 악의 구분 그리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어서 계시록 5장을 근거로 한 영의 세계 구성과 에스겔 28장을 근거로 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육의 세계에서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복음방 수강 과정에서 예수님을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했듯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하면서 2007년 PD수첩에서 무슨 내용을 방송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서 거기서 방영된 신천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복음방의 내용과 자신들이 사실은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라는 것을 처음 듣고 잘 몰랐기에 그 당시 네이버에 찾아보니 지식인의 교회 전도사 혹은 간사님들이 써놓은 답변에 신천지를 엄청 욕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신천지가 정말 맞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는 걸까 싶었습니다. 사실 내용들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내용이고 또 워낙에 맞아떨어져 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남자를 만나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래도 내용들이 워낙 맞으니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저에게 계시록 12장의 아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1966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장막 성전과 이만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당시 학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성향을 파악하고 저에게 호기심을 던질 만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든 것을 듣고 그 다음 해인 2013년 2월에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속 지역인 경기도권이어서 저는 서울에 거주했지만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경기도 안양권 위치한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집에서 약 버스로만 40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제가 사실상 학업을 병행하면서 배우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만 투자해보고 다시 학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들도 그랬고 저도 제 인생에서 6개월 정도야 투자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배우고 신천지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가게 된 그 당시의 심정은 6개월만 배우고 다시 학업을 진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와는 다르게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재림예수의 역사가 신천지라고 하니 또 실상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니 저는 그래서 갔습니다. 강력하게 믿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를 수강했습니다. 센터를 간 첫날만 저를 데려갔던 부녀부 특전대원과 그 남자가 왔고 그 이후에는 아예 오지를 않았기에 제가 혼자서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챙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을 보냈다는데 왜 오지를 않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부녀부 특전대원이 왔습니다. 잘 배우고 있냐길래 솔직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길래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들을 불과 3개월 뒤에 시험을 친다고 하니 이게 힘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꽤 멀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센터가 제일 빨리 개강을 했고 또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센터가 아닌 자신들이 현재 소속된 지역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녀부 특전대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시험은 누구나 다 붙는 시험이다.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자기는 저의 얼굴을 앞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응원은커녕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특전대원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말씀이 믿어져서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집에서 멀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어디냐? 자기 같으면 미국이라도 배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처음 보는 그 사람의 태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안다고 이게 얼마나 믿어지겠냐. 6개월 투자해서 들어보라고 해서 먼 거리에서도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미국에 가야 한다고 했으면 난 안 간다. 그렇게 불투명한 확실성을 가지고 누가 미국에 가겠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부녀부 특전대원이 저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헛배운 것 같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보니 강팍하고 마치 애구보의 바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자꾸 나를 공격하냐? 이럴 거면 오지 말아라. 내가 그냥 혼자 다닐 만큼 다녀보고 듣고 싶은 만큼 들어보겠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 그 부녀부 특전대원이 제가 수강하고 나온 센터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 센터로 그 부녀부 특전대원이 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나눈 대화를 다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센터 전도사와 강사에게 따지러 갑니다.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가르쳤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저에게 성경을 알려준 명성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위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내가 배우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앞으로 그 부녀부 특전대원을 가지 못하게 하고 저더러도 그 여자를 만나지 말고 만나러 오거나 전화를 해도 피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나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벽에다가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와 그 문제와 소문항에 대한 답을 다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그걸 전부 다 손으로 필기를 해서 집에서 시험 공부 준비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보는 것을 처음 알고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3개월 전에 나를 만나러 온 그 부녀부 특전대원도 그리고 교사라고 지칭하는 그 남자도 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만약 이것을 알려줬다면 그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대화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시험들이 보안사항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알려주었냐 싶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적당히 힌트라도 주면 될 걸 무슨 비약적인 논리를 말하면서 저렇게 대화를 하나 싶었습니다. 이후 중등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등 과정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초등과정 중반 무렵 저와 사이가 멀어진 부녀부 특전대원 대신 입사학이라고 지칭하는 전담 관리자가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오게 된 지 10년 정도 되었고 당시 나이가 31살인 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중등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수강을 할 때 뒤에서 보조한다고 하던 센터 팀장이 있습니다. 센터 강사, 전도사, 원장이 아닌 자문회, 장년회, 부년회, 청년회 각각 전담받고 있는 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장이 원래 여자 2명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다른 여자 1명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과 일일이 대화하면서 또 약간의 호구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팀장과 대화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팀장이 센터에 온 지 얼마 안 지나 보였는데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감기를 세게 걸린 것 같아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팀장은 아니다. 아파 보여도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이 0이라고 했다. 내가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다. 라고 엄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갔지만 가면서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여자 팀장이 저에게 가는 방향이 같으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버스를 타면서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 당시에는 버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기에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갈 건데 하나 사줄 테니까 같이 마시면서 같이 가면서 마실 거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줬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속으로 생각한 게 거의 초면인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양심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했지만 굳이 단돈 2,000원 정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약 50분 정도를 계속 저희 집 근처까지 오면서 저에게 호구조사와 곤란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부모님의 사정을 물어보기에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취조를 받듯이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굉장히 불쾌하며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상해 보이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나에 대해서 또 나의 가족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또 내 친한 친구에게도 다 말 안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 깊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가는 방향이 같다고 하지 않았냐?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과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과천을 아까 지나오고 서울이다 못해 제 집 근처인데 여기 근처 사는 거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상하다. 이 동네에 사는 나는 사람도 없고 근처에 어디 갈 만한 곳이나 먹을 것도 이 근처에서 약속을 안 잡는데 왜 여기서 굳이 만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 근처에서 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제 옆에 있던 입사기라는 하는 31살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팀장이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하며 그 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일 새벽마다 과천에 있는 예배 장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걸 듣고 속으로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알지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건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교 뒤에 보니 청년회만 그 당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새벽 모임을 당시 전국 청년회장 주관으로 하고 있었기에 새벽마다 얼굴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나 오히려 그 여자는 저에게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저를 정죄했습니다. 대화가 딱히 더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나는 여기에 감시당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저에게 나이도 나보다 안 많아 보이는데 상당히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내가 물어보는 것과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내가 당신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 왜 나에게만 매일 같이 가자고 따라오냐? 매일 내가 사는 근처에서 약속이 있는 거냐?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가는 내내 나에게 개인적인 것들만 물어보고 잘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왜 질문을 당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저에게 당신의 태도는 상당히 좋지 않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게 자기가 여기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아직 배우는 도중인데 뭘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난 아직 센터 과정을 다 듣지도 못했다. 거기다가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해줄 거기에 이 센터 과정의 내용과 상관도 없는 나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 거냐. 이걸 의아해하는 것이 내가 태도가 안 좋은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알겠다. 앞으로는 당신과 같이 가자고도 안 할 테니 잘 다니라고 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2주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침부터 점심까지 진행하는 오전반 센터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센터 오는 사람들보다 오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청년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같이 수강하는 청년들끼리는
인사하고 지내며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신천지인 걸 알기에 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년도 얼마 없기에 그냥 조용히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위에 서술한 내용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센터 팀장과 또 그 센터 팀장과 친한 사람들이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았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저러는구나 싶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성경을 초등 과정 때보다 더 많이 봅니다. 성구를 초등 때보다는 약 3배 이상 많이 찾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습을 꾸준히 했었기에 집에 가서 노트에 찾아본 성구들을 다 찾아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저를 대했던 부녀부 특전대원이나 저 센터 팀장을 하는 행동이 정말 성경을 깨달았다면 저게 맞는 걸까?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들은 다 배웠다고 저에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다 배워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면 내가 굳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저를 가르쳤던 명성교회 전도사라는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하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도 다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만을 보고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네이버에 신천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접했던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원색적인 비난만 있었기에 제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오히려 센터를 수강하는 과정에서부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접한 게 바로 당시 푸른 하늘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있던 베드로 지파 전도사의 탈퇴 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자신이 믿고 따르던 지파장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빛의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자신은 새 정장을 입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흐름한 낡은 정장을 준비해 와서 그것부터 상처였고 서로 모여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젊은 남자 전도사가 자신은 전도사를 하면서 홍등가에 다녔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파장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여부를 확정 지을 수가 있나? 이 부분과 지파장이 예수도 아닌데 무슨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걸까? 도대체 신천지는 어떻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 이 부분과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게 그러면은 좀 그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확인해보지 왜 그냥 충격만 받고 뛰쳐나왔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센터를 다니다가 약 4개월이 넘은 시점에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일단 공부도 해두고 그 다음 그들이 말하는 실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맞는지 아닌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오해를 풀고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처럼 확인해 보자는 게 저의 심정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중등을 중간 정도 수강하는 도중 입사하기 역할을 했던 31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일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그 뒤로는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을 들어가기 전 센터에서는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네요. 그러던 중 고등을 들어가기 전 센터에서는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시간 5편 이어집니다. 자, 위의 내용이 좀 밋밋한 내용이 쭉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요 밋밋한 내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신천지 센터를 수강하는 도중에 사람을 붙여서 감시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청년이 신천지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됐고, 또는 혹시 스파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신천지에서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 가지고 주변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중간에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상황이나 정황을 이렇게 감시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지금 사실은 나열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천지를 지켜봤는데 틀림없이 이러한 행동들이 신천지 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친분 쌓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섬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이렇게 글을 적어가면서 아주 지루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묘사, 느낌까지 세세하게 이 글을 적어주신 청년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5편 이어드리도록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